행복으로 가는 길은 오직 이것이다. 여러분이 지금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뭔가요? 돈? 직장 상사? 가족? 아니에요. 진짜로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건 따로 있어요. 바로 걱정이라는 녀석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돈이 없어서 힘든 게 아니에요. 돈이 없으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 힘든 거예요. 상사가 진짜 문제가 아니에요. 내일도 또 갈굴 텐데라는 걱정이 문제예요. 똑같은 상황에 있어도 누군가는 툭툭 털고 일어나는데 누군가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외부 상황이 문제라면 같은 조건에서 모든 사람이 똑같이 고통받아야 맞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건 고통의 진짜 원인이 밖이 아니라 안에 있다는 거예요.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상황에 대한 걱정이 문제예요. 그럼 간단해요. 걱정만 다스리면 우리 문제의 90%는 해결돼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워런 버핏이 강력 추천한 전 세계 3천만 명이 선택한 걱정 극복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데일 카네기의 자기관리론에 나오는 방법이에요. 이 책은 인간관계론과 함께 카네기 최고의 역작으로 불려요. 제가 이 책에서 찾은 걱정을 다스리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스토아 철학의 대가 에피테토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행복으로 가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의지를 넘어서는 일은 걱정하지 않는 것이지요. 거의 모든 사람이 평생 안고 가는 걱정이 뭘까요? 바로 돈 걱정이에요. 학자금 대출, 결혼 자금, 내 집 마련, 자녀 교육비, 노후 자금. 큰 돈 들어갈 일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내 작고 귀여운 월급으로는 절대 감당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걱정해요. 결혼할 수 있을까? 평생 한 번이라도 내 집을 가질 수 있을까? 노후 생활비는 어디서 구하나? 당연한 걱정이에요. 그런데요, 걱정한다고 누가 1,000원이라도 줘요? 걱정한다고 해결책이 나타나요? 당연히 아니에요. 결혼, 육아, 은퇴를 당장 못하는 문제는 내 힘으로 어쩔 수 없어요. 할 수 없는 일을 걱정하니 당연히 답이 없어요. 답이 안 보이니 더 걱정해요. 악순환이 계속 돌아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해야 해요. 할 수 없는 일은 할 수 없으니 내버려둬요. 대신 할 수 있는 일을 해요. 당장 돈이 없는데 집을 살 수는 없어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내버려 두세요. 대신 뭘 할 수 있을까요? 아르바이트로 추가 소득을 만들 수 있어요. 투자 공부를 할 수 있어요. 절약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친구가 맨날 회사집만 반복하면서 연애를 못해서 걱정이라고 말해요. 어떤 조언을 해주실 건가요? 그래, 참 걱정이다. 결혼도 해야 할 텐데 앞이 캄캄하네. 나도 같이 걱정하자. 이렇게 말할 건가요? 아니에요. 소개팅을 해봐라. 살을 좀 빼봐라. 스타일을 바꿔봐라. 동호회에 가입해라. 이렇게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관한 조언을 할 거예요. 타인에게 조언할 때는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데 자기 자신에겐 그렇지 못해요. 다른 사람에게 하듯 나에게도 똑같이 해요.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을 분명히 구분하고 할 수 있는 일을 하세요. 이 교훈을 완벽히 담은 기도문이 있어요. 라이놀드 니부어 박사가 쓴 평온의 기도예요. 주여, 저를 평온하게 하셔서 바꿀 수 없는 일은 받아들이게 하시고 바꿀 수 있는 일은 바꾸는 용기를 주시고 이 둘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어떤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비참해지는 비결은 자신이 행복한지 아닌지에 대해 고민할 여유를 갖는 것이다. 2차 세계대전 때 영국 수상 윈스턴 처칠은 하루 18시간씩 일했어요.
전 세계의 운명을 짊어진 처칠이 느꼈을 부담감과 책임감이 얼마나 컸을까요? 책임감 때문에 걱정되지 않으셨나요? 라는 질문에 처칠은 이렇게 답했어요. 너무 바빠서 걱정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미 육군 정신과 의사들은 전쟁의 참상으로 신경증을 겪는 병사들에게 특별한 처방을 내렸어요. 계속 바쁘게 움직이세요. 환자들은 쉴 새 없이 낚시, 사냥, 골프, 정원 가꾸기 등 활동에 참여해야 했어요.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 전쟁의 참상을 떠올릴 새가 없었어요. 이걸 작업치료라고 해요. 지금도 정신병원이나 정신요양시설에서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가만히 누워서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면 하나 이상의 걱정거리는 무조건 떠올라요.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그 걱정 중에 정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걱정이 얼마나 될까요? 걱정하느라 정작 해야 할 일은 못하고 정신 건강만 해치는 게 대부분이에요. 헬스장에서 데드리프트 하는 걸 생각해 보세요. 무거운 중량을 들어 올리려면 자세 하나하나에 온 신경을 써야 해요. 그래야 더 무거운 중량을 들 수 있고 부상도 예방할 수 있어요. 100kg 역기를 들어 올리는 중에 돈 문제를 걱정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운동이 스트레스 해소에 좋은 이유가 이거예요. 운동뿐 아니라 무언가에 몰두하면 걱정은 사라져요. 영국의 철학자 존 쿠퍼 파우스가 이렇게 말했어요.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몰두할 때 편안한 안정감과 내면의 깊은 평화, 일종의 행복한 무감각 상태가 인간이라는 동물의 신경을 달래줍니다. 걱정이 스멀스멀 올라올 때 바쁘게 움직이세요. 걱정이 없는 것처럼 웃으라고요? 연기하라는 말인가요? 맞아요. 연기하세요. 걱정이 있어도 없는 것처럼 행복한 것처럼 웃고 행동하세요. 기분이 영 아니어도 아니 영 아닐수록 웃어야 해요.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가 이렇게 말했어요. 행동은 감정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행동과 감정이 함께 갑니다. 의지로 직접 통제할 수 있는 행동을 조절한다면 의지로 통제되지 않는 감정도 간접적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기쁨을 잃었을 때 그것을 되찾는 가장 훌륭한 방법은 즐거운 마음으로 이미 즐거운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걱정이 없어야 웃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가만히만 있어도 걱정거리 하나씩은 무조건 떠올라요. 걱정이 없어야 웃을 수 있다는 말은 아예 웃지 않겠다는 말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먼저 웃어야 해요. 몸이 지치고 피곤하면 우리는 쉽게 우울해져요. 마찬가지로 몸이 먼저 즐겁고 행복한 행동을 하면 마음도 행복해져요. 마음을 쉽게 바꿀 수 없다면 몸을 바꾸면 돼요. 진정한 행복에서 우러나오는 행동을 억지로라도 하다 보면 우울하게 지내는 것이 신체적으로 불가능해져요. 우리는 일평생 걱정과 함께 살아가요. 죽을 때까지 함께할 이 걱정이 평생 우리를 좀먹게 내버려 둘 건가요? 걱정의 원인들을 제거할 수는 없지만 걱정에 어떻게 대처할지는 선택할 수 있어요.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을 구분하세요. 둘째, 걱정이 커질 때면 걱정을 느낄 새 없이 바쁘게 움직이세요. 셋째, 걱정이 없는 것처럼 웃고 행복한 행동을 하세요. 이 단순한 세 가지 비결이 지금 당장 여러분을 걱정에서 해방시킬 무기예요.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기적을 만들어요.